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다 힘들어요. 0102님이 이런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데 정치도 이 모양이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교수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요, 어떤 응원을 해야지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이게 분화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 한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 사회가 전체 막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정치적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전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위 말해서 탄핵 찬반으로 나눠서 거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지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든 권력이 계속 있든 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게 다 엉망진창 망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거 금방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만 견디시면 금방 우리가 또 원위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국민소득, 사실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건 뭐합니다만 PPP라고 얘기하는 이 소비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날 정도인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민간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네. not a big deal 이런 얘기 그때 나왔었잖아요. 우와, 영어 나왔어요. 네. 영어. 와. 결국에는 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이른바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참고했는데요. 외교 소식통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이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민감 국가 목록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고, 미국 역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면서 미국 내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에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인데 이 전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연구원이 갖고 나오려고 그러다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나라 안에서 민감 국가에 지정된 이유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안 밝혔기 때문에 사실 그건 밝힐 이유는 없거든요. 네, 핵무장론이다, 계엄 때문이다, 아니면 민주당 때문이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 측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유출 사고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이 원자로 설계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갖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보안상 문제로 언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민감 국가에 포함돼선 안 된다라고 한미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같이 좀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안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으로
날라갔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안덕근 장관이 방미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직접 날아갔고요. 미 에너지부 장관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업부가 오늘 이 안덕근 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 방문해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회담에서 안 장관이 민감 국가에 지정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서 조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발전적인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액화 천연가스 LNG나 전력망, 수소, 또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요. 안덕근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민감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0102님,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사실 공석이죠. 권한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권한 대행이 지금 소위 말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예요.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 아닌가요? 한덕수 총리도 한번.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이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저게 되니까 그렇죠. 최상목 또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고 네네, 그렇죠. 이번에 탄핵을 또 많이 뭐 그렇죠. 한다면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라도 대한민국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관료들이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회복이 된다기보단 더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거고 이게 최소한도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 정치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 정치 이외의 분야라는 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면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비판만 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기요금 안 오른다며요. 네. 다행이다. 이 올 여름도 엄청 덥대는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전이 지금 벌써 지난해 10월에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 말고 산업용을 올린 걸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는데 올 2분기 4에서 6월 전기요금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대통령 탄핵 정국,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요금 인상을 시도할 만한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한전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과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사실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게 이 매 분기에 앞서서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건데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을 해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정도의 범위에서 이게 조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변함없이 똑같이 플러스 5원으로 동결을 하고 다른 요소 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이런 것도 따로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기에도 전기요금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누적 적자 아닙니까? 한전이 참 답답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올 2분기의 경우에는 이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히려 내렸어야 됐대요. 이게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4.2원까지 내렸어야 됐는데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 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5원 유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전에서는 여전히 이 가정용 전기요금 지금은 현실적이지가 않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한전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가정용이 사실 가정경제, 서민들의 그렇죠. 지갑 사정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전이 지금 가정용 요금은 7개 분기 내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부채가 205조 원을 넘어섰고 이자만 5조 원가량을 부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전은 기존의 재무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되 해외 사업 발굴, 수주 이런 다양한 수익원까지도 찾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뭐 소형 모듈 원자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한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뭐 한전이 짓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에도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각 6시 23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축구 전문 캐스터죠. 김영민 갑자기.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였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학교를 가느라고 또 막 이거저거 바빠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이거. 네. 너무 아쉽게도. 그 안 보는 게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축구 때. 팬분들의 네. 아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이 오만이 물론 잘했죠. 잘했는데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한참 밑이잖아요. 이게 80인가 그래요. FIFA 랭킹. 우리나라는 20인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FIFA 랭킹을 믿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어떻게 비교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렇죠. 심지어 홈 경기였는데 결국에 이제 교수님께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제가 이 관련한 원고 쓰려고 이제 기사를 보는데 엄청 비판적으로 쓴 기사의 헤드라인은 오만과의 경기는 오만한 경기였다. 뭐 이렇게까지도 쓰더라고요. 홍명보호가 어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파 랭킹으로는 우리가 50계단 이상으로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주전 선수들이 몇몇 나오지 못했는데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빠졌고 황인범 선수 역시도 종아리 근육의 불편감을 느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출전이 제외되면서 새로운 조합으로 선수들이 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새로운 조합의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너무 쉬운 볼을 상대에게 넘겨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기면서도 이기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없어서 수비에 대한 공백이 컸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수비가 불안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고 수비수로 나선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맡은 역할을 잘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비 뭐 잘했을 수 있는데 그 공격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홍명보 감독이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결과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스포츠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수들이 다치기까지 했다며요. 안 다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선발로 출전한 백승호 선수 왼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이 자리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후반 35분에 발목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선수의 상태에 대한 축구 팬들의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정밀 검사를 했더니 두 선수 모두 주치의 소견으로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고 내일 재소집을 해서 경과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식의 경기를 하면 월드컵 갈 수는 있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조 1위입니다. 조 1위긴 한데. 요번에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출전 국가가 많대요. 평소보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사실 8차전 이번이 7차전이었는데 8차전에서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을 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목표가 주춤해졌습니다. 2, 3위의 승점 3점 차이로 쫓기게 되면서 이제 25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요르단과의 8차전 경기에서 이겨야만이 이제 승점을 좀 벌려나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선수들의 부상이나 새로운 조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요르단과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축구라도 좀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요새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축구마저 나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 보는데. 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